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올 들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외진 거래 비중이 부쩍 좀 늘어났습니다. 움츠러들던 투자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3월에는 거래의 40.5%가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적 투자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문자 또는 그리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2019년 최근에 발표했죠. 정부에서 2019년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큰 시장 흐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들이 계속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또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항목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가져나와 봤습니다. 자, 2019년 주거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소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항상 이제 저희가 언제 부동산을 대할 때 늘 기준점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2019년 주거 종합계획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자체를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또 큰 포인트로 있고, 그다음 임대차 관련해서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세 번째로 크게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편안한 주거 환경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관점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두 번째 내용, 이런 내용을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실수요 중심의 이제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과열 제한 시에 이제 즉각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 정책적인 부동산 정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규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나온 2019년도에 나온 국토교통 업무 계획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정비사업 특히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다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쪽에는 규제가 조금씩 이제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를 하게 되어서 투자자를 차단하겠다 그런 내용이 좀 근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는 것처럼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지금 이제 크게 움직이기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이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과열제한시는 즉각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 2018년 9.13 대책 전에 사실 이제 그 주택 시장 자체가 2차, 3차 급등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핵심 중에 하나 또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 담합이라든가 또는 시세 조정 행위가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을 또 위반할 때는 처벌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면 시장에서 이런 반응이 오더라도 그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 신고 포상제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거래 신고 기간도 지금 현재는 60일인데요. 아무래도 60일 좀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로바로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실제 실거래 신고 기간이 30일로 줄어든다. 이것도 명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제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이라든가 또 국토부에다가는 이 조사 권한도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이 공공성하고 투명성 제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지금 핵심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보면 재개발에 대한 규제 사항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실질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 상환 비율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한 20%까지 상향 조정한다. 서울 경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 따라 또 10%까지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0% 정도가 임대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게 되면 실제로 개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의 한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아무래도 이제 개발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점유자를 퇴거 조치를 제한하는 내용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재개발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투자라는 게 아무래도 시간과 비례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무리 임차인에 대한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 상대적으로는 좀 기간이 길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 임대주택 또 의무 상환 비율도 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이 주는 그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투자 수익을 나중에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그 정비업자가 있습니다. 정비업자 같은 경우가 대출을 해줘서 조합 쪽에서 이런 운영비를 가지고 실제로 추진했던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걸 조합 설립 준비하는 데까지만 이 비용을 쓰고 거기에 따라 한정을 해놓고 또 운영비도 제한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에 대한 이제 규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진행이 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아무래도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눈에 많이 띕니다. 이건 이제 제가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이제 전철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최근에 그 인근의 땅값이라든가 자체 땅값은 많이 실제로 오르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따른 기존에 살고 계신 원주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주민들이 아무래도 수용이 이제 되다 보면 원주민들이 쫓겨나서 전문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원주민이 쫓겨나서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용당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토지에 대한 보상 부분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 또는 대토 보상의 의미하고 또 환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혼돈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토 보상 활성화라는 내용 자체가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수용을 당하게 되면 기본 1원칙은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토지를 이제 빼앗기기 때문에 수용을 당하기 때문에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가 채권 보상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보상을 하는 측에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채권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게 대토 보상입니다. 그건 기본 원칙이 현금 보상과 채권 보상을 받은 사람 중에 원주민에 한해서 대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기준에 따라 잠깐 바뀔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이 일부 대토를 받게 되면 그
지구 내 섹터 내 신도시 섹터 내에 자기 토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토지를 근간으로 해서 개발 사업도 진행을 할 수 있고 토지가 올라가는 집가 상승도 누릴 수 있어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대토보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또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가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뭐 여러 가지 대토 지역도 지역 자체를 확정하고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시면은 사업 지구 내에 있는 조성한 토지로 일부를 한정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수용당하면 많은 토지를 기존 원주민들한테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의 토지가는 상승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많이 상승하는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토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최근의 하나의 또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가 나눠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업자가 사업 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 내 사업지구까지 확대해서 대토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원주민이라면 또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가능하면 대토보상을 주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재테크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용가라는 게 아무래도 낮은 가격에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재테크 측면에서 효과를 누리려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현금, 채권보상 이외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대토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대토보상하고 환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서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환지 같은 경우는 지주들이 본인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환지를 다 받는 겁니다. 물론 감보료를 계상해서 받지만 전체를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용을 전제로 한 대토보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대토보상은 현금 채권으로 보상받고 남은 일부에 대한 토지를 보상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의 대토보상을 이제 받기는 받았는데 아무래도 원주민이 이제 이런 받은 어떤 특정 지역 섹터 안에 스스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리츠 회사와 연결해 가지고 리츠사가 이 토지를 출자받아서 이 출자받은 토지에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해서 같이 수익을 쉐어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오늘 나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하면 계속 현금 보상이 많이 나가면 주변에 토지가 많이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함기신도시는 삼기신도시 내든 외든 그 주변에 대한 분양이든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이든 또는 투자든 신경을 많이 쓰시면 나중에 많은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23일에 확정 발표가 됐죠. 2019년 주거 종합계획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강의는 이쯤에서 끝이 나는데 소장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세미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2번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평택 지역 집중구석 3탄 왕초보 경매공부방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요. 적힌 전화번호로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방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성욱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항상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모셔볼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박준상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박준상입니다. 부동산도 최신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는데요. 그 변화하는 최신 부동산 트렌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상 팀장님이 선정해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은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먼저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이 있고요.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이수역까지 근접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 팀장님, 최근에 대규모 교통 호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죠. 사당동과 서초구를 잇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사당에서 서초, 강남까지 10분대의 진출입이 가능해지면서 강남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당동의 생활 인프라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초중고가 위치해 있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3일공원, 현충원, 까치산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과 관악산 둘레길까지 있어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 지역, 동작구 사당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위치 좋고 살기 좋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으로 먼저 운을 떼보도록 할 텐데, 자, 통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위치는 동작구 사당동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2호선, 4호선, 7호선까지 이용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대지 113.5제곱미터, 그리고 연면적은 271.14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총 4층으로 옥탑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형 3세대, 오픈형 10세대, 총 13세대이고요. 준공은 바로 올해 3월이죠. 신축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20억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건물 특징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본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완공되기도 전에 모든 임대가 맞춰진 것인데요. 그만큼 임대 수요적 입지는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또한 풀옵션인데요. 건물 외부는 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그리고 룸 내부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이 풀옵션인데요. 그리고 출입구와 각 호실에는 디지털 도어락과, 그리고 각 층과 현관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야외 테라스를 이용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신축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난달에 준공이 됐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외부에서 보셔도 대리석으로 쫙 나와 있는 데다가 신축이기 때문에 안에 인테리어도 쏙 마음에 드실 거예요. 거기다가 옵션까지 풀옵션이라는 장점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건물 이렇게나 좋은데요. 바깥으로 나가면 또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 입지 여건 좀 살펴주시죠. 네. 현재 입지로는 앞서 말씀드린 트리플 역세권인데요. 그리고 이 트리플 노선을 통해 서울 중심 업무 지역이죠. 여의도와 강남, 그리고 잠실과 광화문까지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입지이고요. 그리고 사당 IC와 서초 IC를 통해 강남 도시순환고속도로를 진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중심 업무 지역인 출퇴근 수요층과 인근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까지의 풍부한 임대 수요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물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좀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또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체가 입지가 출퇴근하시 굉장히 용이한 입지에 있는 데다가 여기에 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점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만드는데요. 자,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지도 같이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큰 개발 호재이죠. 바로 사당 복합환승센터 건립인데요. 일단 현재 교통지역인 사당 지역을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통해 3기 신도시인 과천과 인근 수도권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SH공사의 복합환승센터 마스터 플랜이 올 하반기에 예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당 이수간 동작대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사당 이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바로 건너편이죠. 방배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당은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입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 개발 계획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바로 지난주에 좀 개통이 됐었죠. 서리풀 터널 이야기. 이제는 쭉 돌아갔던 곳이 직통으로 뚫리게 됐다는 점 확실히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동작구 사당동의 통건물, 사당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이 건물 예상되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현재 가격은 매매가는 20억에 책정되어 있고요. 보증금 13억 1,500을 이용해서 월세 290만 원을 예상하신다면 대출을 겸해서 실투자금 3억 8천 정도면 서울의 건물주가 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쌓이가 좀 있었죠.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통건물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준상 팀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전화 항상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연구소의 이석호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석후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요. 많이 덥고 해서 땀도 나고 하는데 그래도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역세권과 직주 근접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그런 투자로서의 수혜 지역으로 각광받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석호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길동 통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공덕, 마포, 마곡 등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팀장님, 신길동 바로 옆에 한국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뿐만이 아니고 정치라면 정치,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방송국 등 서울의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하고 우수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우 수요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2030 서울 플랜에서 3대 도심이라고 불리는 곳, 서울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 손가락 아래 드는 거죠. 자, 영등포구입니다. 신길동에 위치한 이번에도 사이즈 있게 통건물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해당 물건은 그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길동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1, 5호선 신길역에 약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의도까지는 자전거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대지 181.15제곱미터, 그리고 연면적은 299.18제곱미터로서 상당히 넓은 사이즈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토지를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거기다가 옥탑방까지 이루어져 있어 그 건물의 높이가 약 그 6층 정도의 높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조는 원룸 8호실, 투룸 5호실, 그리고 3룸 1호실로서 총 1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준공연도는 2016년 11월 준공이 이미 완료된 그런 건물로서요. 이미 임대는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셔서 매매를 하게 되시면은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지금 현재 2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1, 2, 3룸이 들어가 있는데요. 4층짜리 통건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기 모습이 어떤지가 굉장히 또 궁금하실 거예요. 건물 특징이 뭐가 있을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건물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팀장님? 네, 그 영등포구 신길동 통건물의 그 특징을 알려드리기 앞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통건물을 매수하시는 주요 타겟층이 보통 은퇴를 앞두시는 그런 실버 세대들이나 아니면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따로 이제 사업 소득을 그런 올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의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거에 아주 적합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2016년 11월 준공이 이미 완료되었으면서 그다음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옥탑방까지 포함된 아주 높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룸은 8호실, 투룸 5호실, 그리고 3룸은 1호실로서 총 14세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룸 같은 경우나 원룸은 싱글이나 아니면 1, 2인 가구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한 3룸
스테이룸에서는 그 주인 세대가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거주하시면서 그런 나머지 이제 그런 임차 수요들을 관리하시면서 직접 거주하면서 수익도 올리실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주인 세대가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한 32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물론 뭐 냉장고 등 그 기본적인 가전 옵션들은 다 풀옵션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하부터 해서 옥탑까지 다 들어갑니다. 원룸이 8개 있고요. 투룸이 5개. 거기다가 지금 3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멀리 사지 마시고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관리 또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게다가 풀옵션으로 다 준비돼 있는 데다가 여기 이미 준공이 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한 입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길동의 통건물 입지 여건 어떻게 됩니까? 예, 입지는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재생 사업 중에 그런 역세권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성이 더 높아지면서 더욱더 역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추세입니다. 해당 물건은 보시면은 그 주위에 역들이 막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1호선, 5호선이 지나가는 그 신길역의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주 우수한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로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복합 쇼핑몰, 그다음에 대형 마트, 그다음에 영등포 시장 등 그런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뭐 극장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위락을 즐기실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시설이 높고, 영등포 자체가 뭐 보라매 공원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동작구랑 또 인접되어 있고 해서 많은 녹지 비율을 또 자랑하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수준 높은 생활을 또 즐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여의도는 그 영등포에서도 그 여의도 업무지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여의도 업무지구가 인접해 있어 향후 2030 플랜 도시 중에 하나인 그런 금융 업무 그런 중심으로 선정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정책적으로 아시아의 그런 금융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이제 신길 뉴타운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이주가 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아파트가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전에는 아무래도 주거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길 뉴타운을 그런 사업에 호재에 힘입어서 주변이 많이 개발됨에 따라 많은 지가 상승과 그다음에 건물값들이 많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밖에 수요도 아주 풍부한데요. 그런 서울대나 뭐 숭실대, 중앙대 등 학생이나 그런 교직원 수요도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일단 역세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생활 인프라 뭐 빠짐이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주변에 또 출퇴근하기 너무 좋죠. 뭐 무엇보다 지금 여의도까지 뭐 자전거로도 출퇴근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지도 앱 지금 켜서 한번 찍어보세요. 걸어서도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저같이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전거까지 탈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만큼 가까이 있으면서 이 직주 근접을 누려볼 수 있다는 사실이고 여기에 주변에 또 대학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학생들과 교직원까지 한다면 수요 넘쳐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다가 미래가치 대단합니다. 자, 팀장님 개발 호재도 되게 많죠? 예, 개발 호재도 상당한 편인데요. 일단은 그 보시면은 뭐 주변 보면은 뭐 마곡지구라든지 뭐 상암, DMC, 뭐 여의도 금융타운 등의 뭐 굵직굵직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져 있는 경우고요. 따라서 뭐 생활 인프라든지 교통망이 더욱더 나중에 개선이 되면은 영등포구 지역 자체의 지가도 상승하게 되고요.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특히 여의도를 많이 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이나 뭐 대기업의 직원들,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갖춰져 있고 마곡지구 보시면 뭐 LG 뭐 그런 LG의 뭐 R&D 센터라든지 그런 다양한 그런 직군에 위치한 그런 고소득층의 그런 수요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상암 DMC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런 배우 수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배우 수요가 갖춰져 있고 지금 현재도 아직도 개발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인 그런 신길동의 위치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그런 풍부한 수요가 아주 예상이 기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여의도와 마곡 이야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여의도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도 주요 업무 지역이라고 하면 바로 이곳이라는 점. 여기다가 마곡이 정말 많이 뜨고 있죠. 거기 지금 뭐 근로자 수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대로 옮겨놔도 시 하나가 지금 만들어질 만한 그런 인구라는 거죠. 이런 기대감이 들면서도 여기에 신길 뉴타운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개발 호재도 굉장히 또 무궁무진한 곳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살펴드리는 영등포구 신길동 통건물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한번 살펴보죠. 네,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 수익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뭐 향후 지역 가치 상승까지 기대하는 측면이 많이 강합니다. 그리고 직접 건물 관리까지 하면서 임대 수익까지 창출하면은 뭐 일석이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런 이제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면은 노후 보장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매매가는 현재 2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임대가는 현재 13억 5,500만 원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월에 303만 원 정도 이제 월 차임이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출을 5억 원 정도 받으시면은 실투자금이 많이 적죠. 줄어들게 되죠. 2억 4,500만 원이면 충분히 그 서울에 있는 통건물을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2번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 오후 7시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 그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평택지역 집중분석 3탄이랍니다. 왕초보 경매 공부방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참여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적힌 전화번호로 꼭 좀 예약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 늘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 검색하시거나 또 주소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석호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다음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석호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드리는 서초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호선 방배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이면 도달 가능하고요. 서울 남부터미널도 가까이 있어 시외로의 교통편도 우수합니다. 자, 팀장님, 그 밖에 장점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3호선인 교대역과는 한 정거장 떨어져 있어 교대역 주변에 뭐 법조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관공서에 직장인들 수요가 매우 많고요. 그만큼 선호하는 주거지이기도 합니다. 강남 중심권에 자리한 서초동이지만 도심에서는 갖추기 힘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서리풀공원과 우면산, 매봉제산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주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이 숨쉬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자, 이번에도 또 사이즈가 있습니다. 통건물인데요. 팀장님, 어떤 곳인지 여기도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2호선 방배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약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반대편 왼쪽에는 방배역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남부터미널역이 있는데요. 마치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은 대지
98.7제곱미터, 연면적은 396.43제곱미터이고요. 층수는 총 5층이고요. 필로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좀 다양한데요. 뭐 원룸, 1.5룸, 2룸, 3룸, 그리고 총 9세대가 있습니다. 준공 날짜는 2018년 12월. 네, 준공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제 막 채 태어난 갓난 아기와도 같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43억 원 예상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갓난아기와도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 그대로죠. 아직 한 살이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뭐 지난해 12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따끈따끈한 이것도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통건물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건물 특징도 같이 살펴주실까요? 네, 그 강남권의 그 통건물이라고 하시면 많이 비싸고 뭐 투자금도 많이 들지 않을까? 내가 과연 강남의 건물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뭐 포기하는 경향도 있으시고 하시는데 모든 물건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은 투자를 해봄직할 만한 그런 투자처가 충분히 있는 것이 바로 강남 서초구의 서초동인데요. 서초구 서초동의 이 통건물은 일단 1층에서 4층에 원룸, 투룸, 3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5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층은 그 복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룸, 3룸이 테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구조의 그런 주방이 만들어져 있어 넓어서 많이 인테리어로서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그 룸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고급 자재도 사용하고 고급스러운 욕실과 주방의 인테리어가 마치 그런 세입자나 뭐 이런 그런 들어오시는 입주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느낌이 나는 그런 집입니다. 또한 그 엘리베이터하고 무인 택배함이 있습니다. 무인 택배함으로 더욱더 편의성이 증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보통 건물을 보시면은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다가구 통건물이라고 하면. 네, 해당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5층임에도 좀 불편함이 없이 생활이 가능하시고요. 오히려 뭐 일조라든지 채광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하는데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런 넉넉한 주차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 7대의 주차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 그 한 세대당 한 대 정도는 차가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요새 그런 주차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잖아요. 주차의 문제도 많고 그런 자기차,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차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뭐 주차장도 이미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수요의 그런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룸 있죠, 1.5룸 있죠, 2룸 있죠, 3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2룸과 3룸 같은 경우에는 복층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복층 로망이잖아요. 이렇게 최고급의 자재, 최고급의 인테리어, 구조까지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통건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건물 잠시 벗어나서 이 주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입지 여건은 뭐 우수한 교통과 주거 환경이 보장된 서초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강남 3구죠. 강남 3구, 뭐 강남, 뭐 서초, 그다음에 뭐 송파 이렇게 일컫는데요. 뭐 강남구보다 항상 뭐 밀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강남구가 넘버 1이었으면 서초구는 넘버 2라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인식을 가지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생활이 뭐 원래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고 그다음에 직주 근접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활발하게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구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자연환경도 좋고 공원도 가깝고 거기다 강남권도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서초동의 그런 미래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변을 한번 보시면 일단 그런 방배역과 남부터미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뭐 방배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뭐 대법원, 대검찰청 등 그런 서초 법무단지로도 또 이루어져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강남 업무단지도 뭐 2호선을 이용하면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뭐 하다못해 뭐 버스, 뭐 자전거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노선 같은 버스 노선 같은 게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런 주거 수준 환경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군이면 학군이라고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뭐 서울고, 뭐 상문고, 뭐 신중초, 뭐 이렇게 뭐 초등학교, 중등학교, 뭐 고등학교 학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강남 분들이나 서초에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항상 뭐 그렇게 관심을 깊게 가지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군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개발 사업,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녹지도 풍부하죠. 뭐 소리풀공원, 매봉제상 등 뭐 다양한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한 예술의 전당이 주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화생활도 수준 높은 문화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 라이프 좋습니다. 어른들 일자리, 애들 학군, 우리 다 같이 산책 즐길 수 있을 만한 공원, 뭐 이런 녹지 공간까지 해서 다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입지 여건들을 자세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다가 뭐 강남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뭐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팀장님,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어요? 예, 개발 호재는 그 서초구가 진짜 지금 현재 많은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해당 지자체장이 아주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많은 주민들이 이제 지자체장을 지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물론 시간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개발 호재는 일단은 먼저 주변에 보시면 방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져 있고요. 뭐 이미 이주 수요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현재 뭐 그 전에 단계에 머문 사업도 있고 뭐 아직 진행이 초반 단계에 머문 사업도 있지만은 지금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은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강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서초구에 계시는 주민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이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아주 최요충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런 주민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른 먼 지역보다는 그 서초에 있으면 서초 그 지역에 머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주가 발생하게 되면은 오히려 배우 수요가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서초대로 주변에 이제 개발 사업이 계획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서초대로 주변에는 그 과거에 뭐 고등 검찰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법원이라든지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상업지가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층수 제한이라든지 그런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역을 중심으로 뭐 서초역, 교대역, 강남역 인근으로 해서 그 서초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개발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뭐 삼성타운을 제외하고서라도 뭐 예를 들어 코오롱 부지라든지 롯데 칠성 용지라든지 해서 뭐 지능 아파트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이제 예전 구축 건물이죠. 구축 건물이 이제 헐리고 새롭게 뭐 복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되면은 일자리가 그만큼 더욱더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재 우면 RNCD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전에는 강남권의 일자리가 보통 주로 강남구에 좀 몰려 있다고 하면요. 이 RNCD 센터는 이제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를 중심적으로 보시는 그런 개발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재 뭐 우면에 뭐 R&D 센터를 또 확충을 하고 뭐 도시를 지원하는 기능을 넣고 그다음에 뭐 중소의 그런 지금 최근 정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관련 산업들을 좀 약간 개발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이나 연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양질의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호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초구 서초동의 통건물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가격은 그 강남구라고 하면 좀 많이 비싸다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매가는 43억 원의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투자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시세 차익을 좀 가져가겠다는 측면으로 보시면은 전세 보증금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약간 보완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36억 9천만 원이 임대가가 형성이 되고요. 따라서 실투자 6억 1천만 원이면은
서울 강남 서초구에 위치한 나의 건물의 건물주가 되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나이가 먹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수익 같은 임대 수익이 많아지는 거를 또 원하시면은 좀 더 이제 보증금보다는 월세, 임대 차임을 좀 높이셔서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는데요. 30억 6천만 원으로 이제 임대 보증금을 맞추고 그러면 매달마다 41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실투자금은 12억 4천만 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과 함께 서초구 서초동의 통건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팀장님 이렇게 좀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보내드리기 전에 세미나 소식 다시 한 번만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2번 유익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평택 지역 집중부석 3탄, 왕초보 경매 공부방 이런 주제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매주 수요일 7시, 토요일 2시에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원하고 계시니까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석호 팀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